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치료사이자 긍정학원의 세계적 대가인 루이스 헤이의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긍정학원이라는 책과 오늘은 함께 해볼게요. 그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영성, 자기계발, 힐링, 치유 관련 도서를 전 세계에 보급해서 전 세계 5천만 독자의 인생을 바꿔주었는데요. 저자 루이스 헤이는 어린 시절에는 계부의 학대, 그리고 이웃의 성폭행 등으로 지독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혼과 암투병을 겪으면서 40이 넘도록 그녀의 세상은 암흑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긍정학원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찾고 자신을 치유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녀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하나의 암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생각과 습관을 형성하고 그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긍정적 암시를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긍정학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긍정적 믿음을 각인하는 학원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 생각과 습관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암시는 우리의 자존감을 북돋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주어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끌어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긍정학원의 성공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유럽에서 1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켈리 최 회장도 20년 넘게 아침 긍정학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림픽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되뇌이는 말도 긍정학원이 많다고 하죠. 책을 읽고 내 삶이 변한 건 루이스 헤이 책이 처음이다. 루이스 헤이의 책을 읽은 독자의 서평에는 유독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물 같은 책을 만나게 된다면 더 놀라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부터 저와 같이 오늘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우리를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보편적인 에너지인 신성한 힘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힘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과 협력해서 우리 삶의 경험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자애로운 힘과 협력하는 것을 깨닫고 배울 때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삶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 간단한 말들이 저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했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학원을 사용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인생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책은 긍정학원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부터 나이 듦이나 삶의 끝자락에 품위 있고 평화롭게 다가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긍정 확언과 깊은 대화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습관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루이스 선생님과 제가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진리로 깨달은 이 사실을 여러분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침 시간 10분의 긍정하거니 어떤 하루를 살게 될지 결정한다. 오늘의 첫걸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루이스 선생님의 호텔 방문을 두드리니 그녀는 반짝이는 푸른 눈으로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합니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서로의 아침에 대해서 잡담을 나누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커피 테이블 앞에 있는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녹음기를 가볍게 두드리며 루이스 선생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물어보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해요. 루이스 선생님은 단단히 각오한 듯 대답합니다. 아침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를 결정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루가 시작됐어. 일어나야 하잖아, 젠장.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만약 하루를 형편없이 시작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아침을 끔찍하게 만들면 당신의 하루는 정말로 끔찍해질 거예요. 루이스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저의 20대 중반으로 돌아가서 알람 시계가 울리면 잠시라도 더 자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의 아침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침대에서 버틸 수 있는지로 시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직장에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루이스 선생님과 함께 여기에 앉아서 매일매일 알람을 끄며 끔찍한 아침을 맞이하는 수백만 명의 남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어나기 싫어. 오늘 가야 하는 그곳이 정말 끔찍해. 혹은 일어나서 내 구질구질한 인생과 마주하느니 차라리 다시 잠들고 싶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떠올리면서 움찔하며 놀랍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더 많이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경험하게 될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게임 체인저로서 상황을 바꿉니다. 저는 루이스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녀에게 상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는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 속으로 몸을 조금 더 밀어넣고 침대의 느낌을 만끽해요. 그리고 밤에 푹 잘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몇 분 동안 늘 이렇게 해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오늘도 이상 없이 건강한 몸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잠시 스트레칭을 하죠. 저희 집 욕실 입구에 바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매달려 체조를 합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3번 올리고 그 바에 매달려요. 아침에 그렇게 바에 매달리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루이스 선생님이 욕실 입구 바에 매달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 집에서 바를 걸 만한 완벽한 장소를 구석구석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의 아침 일과는 무척이나 재밌게 들렸습니다.
스트레칭을 몇 번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타서 침대로 가요. 저는 침대가 정말 좋아요. 제 침대에 헤드보드를 비스듬한 각도로 특별히 맞추었어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요. 저는 이 헤드보드를 수년 동안 사용했어요. 제 침실을 특별하고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실행한 일 가운데 하나죠. 지내기에 너무 근사한 장소예요. 선생님의 침실에는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제가 거기 있다는 점이에요. 루이스 선생님은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영성과 관련된 글을 읽어요. 저는 동시에 여러 번의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녀가 현재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재빨리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책, 마음 생각을 곁에 두고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쉽게 몇 개의 짧은 구절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앨런 코엔의 생명의 깊은 숨결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플로렌스 스코벨신 작가의 인생의 게임과 그 방법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독서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으면 크로스워드 퍼즐에 맞추기도 해요. 몸을 스트레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일상적인 아침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루이스 선생님의 아침 일과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침 일과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제 자신에게 2시간 정도는 주려고 노력해요.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저는 시간을 가지는 법을 배웠어요. 침대에 앉아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맛있고 몸에 좋은 어떤 것이나 제가 정말로 즐기게 될 어떤 것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일정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근사한 인터뷰라는 것을 난 알아.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 편안하게 흐르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주는 정보에 엄청 기뻐하고 있어. 모든 게 부드럽고 쉽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둘 다 즐거워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루이스 선생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으로도 그녀의 성격이 일관되고 변함없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하게 자신이 만든 긍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는 그녀가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기는 한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 일과에 대한 설명을 끝냈을 때 물었죠. 선생님은 불쾌한 날을 보내거나 안 좋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거나 우울한 적은 없나요? 루이스 선생님은 대답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의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그래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습관을 연습해왔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연습이 관건이에요. 우리는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은 사람들과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소중한 과정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습관적인 생각의 홈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면의 독백을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언어로 바꿀수록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
소소한 일상의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긍정의 말에 집중하려면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긍정 확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출발해야만 해요. 만약 당신이 아이들에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 바쁜 엄마나 아빠라면, 혹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라면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날 것 같아요. 여유 시간이 10분, 15분에 불과해도 그걸로 충분해요. 그건 자기 관리를 위한 당신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죠. 제가 항상 지금까지 아침 시간이 충분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걸음부터 떼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자신에게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 이런 말들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말은 아주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가 편안한지, 맛있고 당신 건강에 좋은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몸에 좋은 아침 식사를 선사하세요. 당신의 마음에는 좋고 편안한 생각을 선물하고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아침을 위해서 딱 하나의 의식을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의식이 끝나면 다른 의식을 골라서 계속 연습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실행하면서 쩔쩔매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의 삶을 만드는 위대한 창조자. 우리는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강하면서도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미팅이 시작되어 제가 녹음기의 버튼을 막 눌렀을 때 루이스 선생님이 말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호텔방의 긴 창가에 앉아 토론토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몸을 쭉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말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최고의 삶을 만드는 힘있는 창조자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좋은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단순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진실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물질이고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에너지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의자, 제가 글을 쓰는데 이용하는 키보드, 제 방의 창문 밖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목련나무, 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체가 진동하는 속도가 형태의 밀도를 결정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단어,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생각들, 단어들, 행동들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인생 경험을 구입하는 화폐가 됩니다. 생각이 가진 치유나 창조적인 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증되지 않는 증거를 과학은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변화의 전조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궁극적으로 만들어갈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와 특별한 경험들은 종종 이해를 넘어서곤 하죠.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 밖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마음 신체 분야의 선구자로서 그녀의 독자와 청중들에게 형이상학적 도구로 신체 병을 치료할 것을 제안하면서 생각을 넓히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만으로 병을 치유하려고 고집하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라고 말해왔죠. 그녀는 마음과 몸을 연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 자신이 경험한 것,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몸을 치유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자신의 몸과 삶을 치유한 남녀의 미소 짓는 얼굴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보아왔습니다. 루이스 선생님과 그녀가 치유의 길에서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증거가 되죠. 생각의 힘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증거를 제시할 거라는 점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생각이 신체의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제 자신의 실제 삶에서 찾아낸 증거들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결정하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제 남편 마이클과 슈퍼에서 장을 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난초를 구경하러 꽃을 파는 코너에 들렀어요. 저는 그곳에 꽤 오랫동안 서서 난초의 생생한 색깔과 꽃잎의 정교한 형태를 감상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살펴보면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던 쇼핑객이 저에게 뭘 물어보는 바람에 마음을 바꾸고 그냥 돌아왔죠. 그 다음 날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계단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더군요. 집 안으로 상자를 끌고 들어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무척 아름다운 하얀 난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날 밤 꽃집 앞에서 난초를 사려고 고민했던 것을 떠올렸고 이 선물을 저의 집중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저의 에너지를 소소한 방법으로라도 직접 그 꽃들에게 보내면 실제로 그 꽃들이 나에게로 온다고 믿는 강력한 신호를 우주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해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호가 평소보다 더 강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이틀 후에 웨스트코스트에 사는 친구가 예상치도 못한 그 수포를 보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얀 난초를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매일 이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연관관계를 모르는데요. 우리는 삶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루이스 선생님이 이 사실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이런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저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우리는 웬만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보고 느끼고 보내고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낯선 사람의 눈을 보고 연민, 이해심 혹은 사랑의 감정에 압도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토론이나 설명 없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합니다. 물론 우리는 에너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그 병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온 정신을 집중하면 당신 삶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강렬하게 무언가를 바란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 말, 행동의 형태로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인생 경험에 활발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정교한 의사소통 기계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에너지 신호를 전달하고 수신하며 걷고 말하는 라디오 타워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는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에너지에 통합된 장에서 살고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우연한 생각, 혹은 무작위적인 생각은 이 장으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받고 내보내는 신호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 배우면 우리는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창조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송신기를 보다 더 긍정적인 주파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이 에너지 넘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제 호텔방으로 돌아온 루이스 선생님은 이 점을 멋지게 표현해줄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까 받은 편지 내용이 너무 속상해서 계속 그 편지를 생각하며 차를 몰고 사무실로 가고 있었어요. 그 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생각을 멈추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저의 기분을 좋게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저는 차를 세우고 제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제가 들어야 할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이 일을 사랑으로 풀어낼 거예요. 그 일은 이미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나는 신선하고 새로운 나의 다음 순간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오직 좋은 경험만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그곳에서 사랑으로 환영받아요. 나는 삶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도 나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제 길에 있게 되었어요. 잠시 후에 라디오를 켰는데 입이 귀에 걸리도록 미소 짓게 하는 쓸쓸하면서도 영감을 주는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분이 훨씬 좋아져서 사무실에 도착했죠. 제가 현관문에 들어서자 한 직원이 사랑합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의 책상 위에는 직원의 배우자가 선물로 보내온 꽃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늦게 미팅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결국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자신에게 내렸던 첫 번째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제가 들어야 할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관리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위가 생각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됩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자신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정한 내면의 대화로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삶의 활기찬 메시지를 전달했고, 삶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도 풍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응대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하기는 하는지에 대한 혹은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마치 당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라디오를 켜는 대신에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느라 혹은 라디오를 의사소통이나 정보를 얻는 데 이용하는 대신에 인터넷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적 도구보다 영적인 도구를 활용하려면 신뢰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도구들은 삶을 더 쉽게, 더 보람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보기 드문 영적 기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에는 5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포가 함께 작동하면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죠. 여러분의 세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세포들은 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가 더 똑똑한지 혹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몸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주어진 순간에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생각, 말, 행동, 그리고 감정이 매일매일 창조적으로 통용되면서 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신성한 협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방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지를 찾으면서 말이죠. 단지 몇 분 동안 뉴스를 보거나 신문이나 웹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읽기만 해도 사회 집단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발견하세요. 경제가 다시 급강하하다. 당신의 자녀를 늘 눈앞에 두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쉼없이 공포를 유발하며 계속되는 이러한 메시지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부정적인 뉴스, 쓸모없는 드라마로 가득 찬 대화, 반복되는 해로운 생각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결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모든 길에서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섭고 우울한 에너지 속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은 영구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최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집착할 수도 있고 항상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극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자신의 삶에 생긴 문제를 불평하거나 험담하면서 그 문제에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부정성과 힘든 경험만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검색하고 발산하라고 우리의 라디오 송신기에 지시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신을 결함이 있거나 불량품이거나 혹은 가치 없는 존재로 분류하면서 부정적인 고리 안에 가둡니다. 루이스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싫어하고 자신에게 비열한 말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를 말하고 거울로부터 숨을 때 당신은 정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즐기지 못하고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본다거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그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런 간단한 일을 할 때 에너지는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기분은 더 좋아지고 더 좋은 환경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럴 때면 주차할 만한 자리가 전혀 없는 곳에서 주차 공간을 발견하거나 길을 건널 때마다 녹색불이 켜지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기분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이 힘과의 연결이 어쩌다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루이스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멈춰 혹은 안 돼라는 단어에 대응하도록 교육받아요. 루이스 선생님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런 단어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진실된 멋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제한된 믿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상처럼 되어버렸어요. 비록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화를 부정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오 세상에, 하마터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얼마 뒤에는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럼 우리의 여정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은 많아요. 그분들 모두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예요.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건강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만들려면 필요 없는 많은 여분을 없애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얼마나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든 충만한 감정,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법과 과정을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 마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삶의 피해자라고 느끼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삶의 주체적인 창조자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 무의식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건네는 긍정 학원에서부터 샤워할 때, 출근할 때, 또 직장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잠자리에서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 학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루이스 A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책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강조해왔던 이 긍정학원 실행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부정적인 습관과 패턴을 끊어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긍정학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정말 좋았던 점은 책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희망을 구체적인 긍정 학원으로 바꾸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책 속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그 어떠한 책이든지 그 책의 진정한 의미는 더 깊어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말과 생각에 변화를 준다면 결국 우리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믿음이 각인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긍정 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삶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나중에 학원 영상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루이스 A가 제안하고 있는 암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인 미러워크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점점 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 같죠? 매서운 태풍이 오고 있는데 모두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따뜻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